네, 반갑습니다. 네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네. 네. 실시간님, 네, 화장품 조선 방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글쎄요, 화장품, 저는, 화장품 조선 방산. 다 좋은 업종인데요. 근데 조선하고 방산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안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더 갈 수 있어요. 다만 인제 투자에는 부담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투자에 부담이 있으면 실제 그 매매가 엮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품 주식이 안 올라온 건 아니지만 조선하고 방산만큼 올라오진 않았다라는 거. 물론 인제 재무적 비교에 의해서 PER이나 PBR 계수로 보면 각각의 종목들은 또 달리 그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인제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인제 시기적 요소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고 시세 추정 전략을 쓰는데요. 추세 매매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조선주, 방산주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화장품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저가 좀 낮은 가격에 사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화장품 쪽, 그다음에 엔터, 미디어 콘텐츠, 어 여행주나 아니면은 카지노주도 그렇고요. 면세점 주식들, 요런 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시간님이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해운대 님, 네, 반갑습니다. 박영업사원님, 박영님, 네, 반갑습니다. 남한님 반갑고요. 상승님, 라인님, 17년 됐다님 반갑습니다. 옥구님 반갑고요. 학수님 어디 학신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어, 두루미, 두루미, 네네. 그래서 그 두루미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냐면, 뭐 실질적으로 뭐 여러 그 내용을 준비한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부분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것들, 요런 쪽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릭 요거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부터 많이 보나요?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부터 보지 않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CNN 뉴스룸 들어가 가지고 다우 지수가 올랐는지, 나스닥 지수가 올랐는지, S&P 지수가 올랐는지 그것부터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뉴스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방송이 있을 때는 일찍 나오고요. 방송이 그러니까 뭐 아침 방송이 없을 때에는 좀 여유 있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아침 방송이 있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는데, 앞서 있는 분들이 시장의 요건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에 할 분도 또 시장 여건 얘기하고, 또 새로운 그러니까 새롭게 또 방송을 하루하루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괄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제가 어떤 섹터를 좋아하는지, 어느 쪽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있는지, 요런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님이 "눈 뜨면 미증시를 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미국 증시는 녹색으로 들어오면은 상승이에요. 빨간색이면은 하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녹색이 딱 들어오면 '아, 오늘 우리나라 증시 올라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간혹 빨간색으로 해서 그냥 툭 떨어져 있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괜시리 하루의 출발이 무겁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아주 가볍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미국 시장이 올라왔고요. 유럽 시장도 올라와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렸어요.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정에 대한 부분이 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일부 그 관세 협정의 이 섹터 부분은 남아 있겠지만 전체적 부분의 개괄적 요소가 해결됐다라고 본다면 향후에 그 부분이 이제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의 이 관세 협정 이런 부분에 연결이 되고 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관세 협정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아직 대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협의가 있겠지만은요. 그 여건에 좋은 뉘앙스로 시장에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상우님, 네. 어제 상우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못 뵀나 봐요.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는데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자.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씩 둘씩 알려드릴 테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이 타이틀은요. 어제도 제가 갖고 온 타이틀이에요. 불확실성 해소되고 있잖아요. 관세 협정과 관세 협의에 대한 부분도 영국과 타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곧 다른 국가하고도 타결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 타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코스피는 플러스 5포인트로 어제 끝났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6포인트 이렇게 끝났는데요. 뭐 되게 많이 올라왔다 아니면은 뭐 안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빨간색이 3개 들어와 있죠.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1,150억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기관은 매도를 했어요. 1,800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900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웬일이지?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부분은 굉장히 또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율 한번 봐보시죠. 1,397원, 96원 여기에 있어요. 1,400원에서 뚝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안정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왔지만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시간님 조선주도 올라오고 방산주도 올라오겠죠. 조선주와 방산주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것만 올라오겠어요? 나머지 섹터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툭 하고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안정되고 있을 때 미리 좋은 주식 사세요. 급등하는 주식 막 쫓아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을 담아서 움직이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손실이 나면 조급하게 되죠. 그래서 빨리 복구해서 수익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급하게 움직이는데요. 급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게 주식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늘허리에 실 매어서 못 쓰잖아요. 암만 바쁘더라도 바늘기에 실을 끼고 한 발 한 발씩 다가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체통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2600포인트 돌파하자. 근데 2600포인트 돌파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와야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그 시기적 요소에 부합되는 쪽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세밀하게, 조금은 디테일하게 주식시장을 보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급하게 움직일수록 미궁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보에 대한 여건도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주식의 투자에 대한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기법을 모두 알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근 4천여 개, 4천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ETF, ETN까지 다 포함시키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방산이라고 방산 다 살 수 없어요. 그쵸? 뭐 조선이라고 조선 다 샀을 거예요. 조선 앞에 가는 게 있고 뒤에 가 있는 게 있고 핵심이 있고 서브가 있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간 화장품이 있고 지금 움직일 화장품이 있고 매출이 막 늘어나면서 신생 기업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있고 기존에 아주 탄탄한 고가 브랜드의 이 화장품 제품을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매출을 꾸준하게 올리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건가, 내 자금에 어떻게 맞춰서 투자할 건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때인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6월 금리 동결 가능성, 6월 달에도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로 높네요. 금리 동결했잖아요, 그죠? 동결한 그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 이 내용을 조금 좀 비하하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협상에 대한 요건들 이런 쪽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젠슨 CEO는 AI 칩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요건이죠. 중국 수출 막으면 결국은 화웨이만 도와주는 꼴이다. 화웨이만 웃을 것이다. 그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여건에서 반도체를 뭐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실예로 우리나라의 실예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화이트 국가, 블랙 국가로 반도체 소부장, 소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했나요? 개발을 해버리잖아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결국은 소재 독립하자 이런 얘기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화웨이가 AI 칩, 엔비디아를 대신할 수 있는 AI 칩을 개발한다라는 거죠. 팔게 되면 개발의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굳이 개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니까. 개발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직접 사서 쓰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제재를 통해서 당장은 유리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끝내는 미국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한해서 무역, 관세 이런 쪽을 좀 이 그러니까 폐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새로운 관세,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이 부분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미국 정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제일 어제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은 10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첫 무역 협상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뭐 베센트와 미국의 이 서열이 높은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는 그런 여건인데요.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금방 타결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왔었던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의에 의한 타결 요 부분이 조금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것도 이번 주 마무리까지 계속 봐야 될 이슈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이 트럼프 그러니까 관세 협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 먼저 철회는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의에 대한 부분이나 협의와 협정에 대한 것이 굴곡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암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과 투자에 대한 여건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미양님이 타결 안 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당김에 한 번에 쇠뿔을 뽑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의 이 그 협의와 회의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낀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연준은 이유 있는 금리 동결을 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금리 동결에 대한 여건이었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향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관세에 대한 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물가가 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경제 지표는 좋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지난달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지수 이런 쪽,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쪽. 우리 여기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이 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올라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동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리를 내려야 돼. 내려야 되는데 동결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그 투자 심리적 부분이 상충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는 부분이 올려야 되는데 동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동결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유 있는 금리 동결이다. 그러면 향후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난항을 겪을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은 6월 달에도 금리 동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티그룹에서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을 했어요. 상향한 그런 부분들은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 이제 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어제, 엊그제 이쪽에 제일 부담스럽게 작용했었던 게 바이오, 제약 이런 쪽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의약품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은 이 의약품에 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미국은 제약 바이오의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생산 공장은 미국에 없어요. 다른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로열티는 받겠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특허료 이런 거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미국 내에 제조 기반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은 별 탈이 없었는데 지역으로 불혹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야.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에 계속 적자가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조선주가 왜 좋으냐면 미국의 조선 업종이 거의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미국의 이 큰 나라가 조선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항공모함도 있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 기술은 다 있어요. 근데요, 배를 만들 조선소와 이 조선소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재, 부자재, 철강까지 이 일괄 체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US 스틸 일본에 팔린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일본에 못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철강 뭐 그 미국 철강 거기에 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 아시잖아요. 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 조선주가 더 가야 되는지. 일률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두 나라뿐이 없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 또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일본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조선 업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나라는 동맹국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선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손을 벌리는 건 뭐냐면 들어와라. 들어와서 미국의 조선소 안 움직이는 것들을 인수를 하고 활성화시켜서 밑에 있는 하부 구조를 깔아야 전체적으로 산업 체계, 조선업에 대한 체계가 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할 때에는 굉장히 미워요, 솔직히.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결국은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물론 이제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데모를 하시는 분들도 미국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자료 보면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체계가 만들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해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일괄 체계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셀트리온이 막 들어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하겠죠. 그러니 각각의 국가 그리고 미국 내의 이 유명한 제약 회사들도 해외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미국으로 이제 이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시간과 기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라는 정책 이런 부분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자 어쨌든 제약 바이오가 그래서 어제 엊그제 그 움직임이 좀 둔했었던 부분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시장에 관련되어 있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저는 5월 증시는 차별화 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제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2,500과 2,600의 이 박스 대역에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횡보를 할 구간을 줘야죠. 그러니까 상승한 부분에 조정 기간 조정이든 뭐 가격 조정이든 조정에 대한 시간적 요소를 줘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2,600포인트 돌파하는 건 좋지만은 돌파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겠나 이거죠. 그거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들어갈 거고 개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각각의 섹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은 많이 올라온 대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내려온 부분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내려왔겠나를 생각해야죠. 그럼 향후에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이슈와 뉴스가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성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의 이 규모가, 그러니까 시장의 이 크기가 커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그렇죠? 조선, 방산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는 눌리고 있잖아요. 물론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건 있지만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커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당장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매매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일 핫하게 달아오는 것이 내수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내수주에 음식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장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엔터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에 영향력이 적은 그런 상황이니까 훨씬 더 그동안은 힘들었지 몰라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주가의 상승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실적 모멘텀과 관세 부담이 적은 섹터에서 투자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오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럽 방위비 증가 수혜 기대. 그래서 100만 원 넘어간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시총을 넘겼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고. 그러면 자동차가 커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시장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눌리는 부분과 확대되는 부분에 의해서 투자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시장이 확대되는 성장주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이나 방산주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서 PER 계수를 계산해 보면은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서 종목을 선별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대형마트 5월달 당연하죠. 황금 연휴 맞잖아요. 여기에 소비가 늘릴 수밖에 없죠. 여기 아이가 지금 장난감을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쪽 그러면은 마트나 대형마트 이런 쪽은 주가가 올라오겠다라고 미리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 종목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뉴스에 대한 부분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중국 시장 바닥 다지고 미국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미풍, 이제는 관세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K뷰티, 진기업의 K뷰티, 예뻐진다, 예뻐진 화장품주 봐보세요. 나온다고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서 움직일 때 초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는 화장품 주가의 움직임 추이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황금 라인 1년선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전에 제시를 했었던 한국 콜마에 대한 종목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일단은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우리는 책정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가 1년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가격적 여건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고 어제도 그게 상승을 해줬어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한국콜마는 OEM 진짜 혁혁한 공로를 갖고 있고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한국콜마. 근데 얘만 가는 게 아니죠. 가격적 여건에선 이런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은 삐아예요. 주가가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어요.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 부분에서 이렇게 황금 라인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고 장대 양봉. 가격을 책정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매물 라인 이런 부분들이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적 요건에 이만큼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아주 쉬워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립스틱이라고 얘기하죠. 이쪽에 삐아 그러니까 20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종목 더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름이 조금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마녀공장입니다.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잖아요.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렇게 황금 라인이 여기에서 움직인 상황이고 여기에 움직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움직일 거고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움직였어요. 주가 자체적인 여건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린 건데 그렇죠.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고 지금 사모펀드에서 투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목을 선별을 할 때에 저가에 살 수 있는 여건의 종목을 봐야 되고, 이 저가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 캐파를 차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내수주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엔터, 그렇죠? SM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이브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엔터,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뭐 이쪽이 조금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그죠?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카지노주에서는 파라다이스를 보면 알아요. 파라다이스는 쫙 하고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종목을 당장에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눌리거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매매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인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단타에만 열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부분에 중장기 포트 구성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에 열심히 열공을 해서 월요일 날 큰 수익, 그리고 다음 주에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저는 아침 방송 마무리를 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